현미 같은 통곡물이나 껍질이나 씨앗 종류 또는 견과류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제가 노인성 변비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메뉴인데요. 따뜻한 흰밥에 버터 한 조각을 넣고 그다음 간장 한 스푼 넣어서 비벼서 드시라고 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소변만 본다, 변은 계속 마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를 추천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미경입니다. 유튜브 박미경TV를 통해서 변비 같은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유익한 꿀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이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는데, 변비에 좋다고 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비에 대해서 색다른 해결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비 환자분들이 저 변비예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여쭤봐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보통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변비로 정의가 돼요. 하지만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들 보면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매일 변을 보더라도 너무 힘을 줘야 된다든지, 또는 변이 딱딱하거나 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이 남는다든지 통증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변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며칠에 한 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려요. 매일 가더라도 뭔가가 남아있는 느낌, 또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다 변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변비라고 하면 식이섬유가 부족한가? 물이 부족한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임상에서 보면 크게 3가지 이유가 중요한데요. 장이 느리고 힘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장이 조여져서 잘 통과가 안 되거나, 특히 끝에 출구 쪽에서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화액이나 담즙 분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을 보는데도 잔변감이 남거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출구 쪽에 협응이라고 하거든요.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출산이랑 관련해서 골반 근육에 긴장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변비라고 하면 대부분 대장만 들여다보시는데 사실은 입에서부터 변을 보기 위한 활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화액들의 분비도 잘 돼야 되고, 예를 들면 소화액이 잘 나와야 변이 매끈매끈해지기도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신호 전달 체계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어야 단계별로 이제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담즙입니다. 그러니까 담즙이 대장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변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함유하는 데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신호 전달, 윤활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대장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크게 나누면 기질적인 변비와 기능적인 변비를 나누는데요. 기질적 변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암과 같은 그런 혹이 있어서 지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파킨슨이나 치매처럼 신경 문제가 생기면 장의 신경에도 문제가 생겨서 변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는 변비는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비라고 하는 거는 기능성 변비를 말해요. 근데 이 기능성 변비는 이해하기 쉽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느리고 힘없는 변비가 있습니다. 천천히 잘 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변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가거나 변을 힘들게 보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기운이 떨어졌거나 다이어트, 식습관 문제, 또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환자분들 만날 때는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 해도 돼요? 진짜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순대예요. 순대라고 생각했을 때 안에 내용물을 빼려면은 첫 번째는 흔들어야 되겠죠. 움직여야 돼요. 그게 연동운동. 그 다음에 그 안에가 매끄럽게 기름칠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진액입니다. 2가지, 운동도 돼야 되고 안에서 쭉쭉 액이 나와서 매끄럽게 보내줘야 된다. 다음으로는 막혀서 못 나가는 변비가 있는데요. 대장도 이렇게 근육인데 갑자기 조여질 때도 있어요. 조여지면은 막히니까 못 움직이겠죠. 이런 경우는 변이 막 잘라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대장 자체뿐만이 아니라 특히 출구 쪽에, 직장이나 학문 쪽에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출구에 문제가 생기는 변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 느리고 힘이 없거나 출구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출구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잔변감이 심하거나 아니면 복통이 있거나, 또 힘을 주면 줄수록 왠지 더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치질 문제도 더 잘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잘 안 나오는데 계속 이제 과도한
힘을 주게 되니까 정맥압이 커져서 치질 발생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장이 조여지거나 출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민성 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 흔합니다. 장 운동 자체가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빨리 움직일 때는 또 설사가 나기도 하고, 느리게 움직일 때는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브리스톨 대변표라는 7가지 대변 유형에 대한 이미지 설명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딱딱하고 돌멩이처럼, 그러니까 토끼똥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장에서 너무 오래 머문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다 빼앗기고 또 윤활이나 장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변을 보게 되고요. 변비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변은 바나나로 대표되잖아요. 길고 또 매끈하고 황금색 그런 바나나 같은 변이 좋은 변입니다. 사실은 치질 있을 때 왜 새빨간 변을 볼 때도 있잖아요. 피가 섞여 나올 때. 그럴 때 깜짝 놀라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변이 있습니다. 바로 짜장같이 검은색의 흑변이에요. 그거는 바로 소화기관 위쪽에서 출혈이 난 거기 때문에 위험한 변으로 보셔야 되죠. 너무 쉽게 변비약에 손을 대는 것도 안 좋지만 변비약을 써야 될 때 안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준선을 지나면 변비가 너무 오래되면 변이 더 딱딱해져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변을 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과도하게 힘주다 보면 치질 같은 문제도 생기지만 대장 자체도 풍선처럼 탄력 있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변이 그 안에 있으면 가스가 생기고 또 변의 크기도 커져서 대장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늘어나게 되면 다시 조이기 힘들죠. 연동 운동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면 4, 5일 막 이렇게 못 갔다 하면은 참을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필요할 때는 써서 일단 화장실에 가시는 게 좋죠. 그런데 변비약 중에서도 약을 먹고 수시간 이내에 바로 반응이 오는 게 바로 자극성 화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변비약은 의존성이 쉽게 생겨요. 그래서 급할 때 쓰더라도 일주일을 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극성 화제에 맛을 들여서 너무 자주 쓰게 되면 이게 장을 채찍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운동을 안 합니다. 자극을 안 주면 계속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게으른 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도록 변비약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대장이 너무 늘어나서 커진 거를 거대 결장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변이나 가스가 너무 심할 경우에 장벽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 그거를 대장 개실증이라고 해요. 풍선 같은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변이나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거기에 또 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죠. 변비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의존성이 쉽게 생기는, 내성이 생기는 부류가 자극성 화제라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불코락스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 비사코딜 성분이나 알로에나 셀나 같은 성분이 바로 장을 자극해서 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의 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는 자극성 화제들은 쉽게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이 스스로 반응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 일주일 이내로 쓰는 게 권장이 되고요. 나머지 식이섬유 위주로 이루어진 부피 형성 화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요, 차전자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종류는 변의 부피를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로 마그밀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삼투성 화제라고 해요. 장에 물을 끌어들여서 변을 보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변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자극성 화제보다는 의존성이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종류의 변비약이 너무 쉽게 매일 사용하면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장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비가 아니라 과민성 장증후군에 의한 변비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 푸른의 성분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요. 푸른 속에 포드맵이라고 하는 발효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물설사는 물론이고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스가 차서 팽만감이나 복통으로 오히려 더 답답하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 푸른 주스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한 병을 다 마시지 말고 처음에는 조금씩 맛을 보면서 내 몸이 잘 적응을 하는지, 그리고 내 장이 편안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산균 음료나 아니면 쾌변이라는 어떤 이름이 들어있는 것들에는 식이섬유가 더해져 있는 그런 형태들도 있는데요. 이런 음료수를 먹고 쾌변을 하신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잘 지켜보시면
보시면은 묽은 변 설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걸 추구하셔서 자꾸만 그렇게 음료에 의존을 해서 묽은 변을 자꾸 보게 되는 것도 좋지 않은 게 전해질과 수분을 빼앗겨서 오히려 더 그 뒤에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장 속이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기호로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당불내증이 없거나 유제품을 편안하게 소화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산균 음료 자주 드셔도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좋아져요? 이 질문이 항상 정말 많은데요. 지혜롭게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또 상식에서 좋다고 알려졌다고 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가지 만병통치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3가지로 좀 알려드릴게요. 특히 느리고 힘없는 변비야말로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 변비예요. 이런 유형은 장의 추진력이나 소화력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첫 번째로는 담즙이 변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이 담즙을 효과적으로 분비해줘요. 변을 원활하게 잘 보면 복부 쪽에 둘레도 줄어들지만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간의 지방 대사도 더 잘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터 드시고 쾌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유지방으로 만들어진 천연 버터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수분이나 유당이 제거된 기버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유제품을 드시고 가스가 차면 상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신물이 올라오거나 몸이 좀 늘어지거나 이런 반응들이 있으면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검사도 있어요. 유제품 드시고 나서 호흡에서 어떤 성분을 체크하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달걀 노른자. 이 달걀 노른자가 그 소화 신호를 켜주는 역할을 해서 배변까지의 자극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담즙 분비에도 도움을 줘요.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발효 양념도 도움이 돼요. 사실 양념이라는 거의 어원이 약자와 생각, 염자. 그래서 약을 생각해서 넣는 재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장이나 고추장이 좋은 점은 뭐냐면 적절하게 짭짤한 맛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소화액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침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장관 안에 소화액 분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장의 유익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배변 신호를 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너무 싱겁게 드셔도 변비가 와요. 왜냐면 장 속에 소화액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비유해서 이제 고추장을 먹으면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장 속에서도 소화액 분비가 원활해지니까 변을 매끄럽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윤활유 성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위장이나 장이 좀 차갑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시죠? 손발이 차갑고 배가 차갑고 소화가 느리신 분들일수록 약간의 건강한 매운맛을 첨가를 하시면 장 속의 온도도 높아지고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출구에서 못 나가는 변비는 뭔가를 더할 게 아니라 빼줘야 되는 변비고요. 대표적으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중에서도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양배추, 고구마, 생야채, 현미 그리고 거친 껍질이나 씨앗이 여기에 속해요. 씹을 때도 좀 단단하고 거칠게 느껴지는 불용성 식이섬유는요. 변의 크기를 늘려주지만 우리 변이 지나갈 때 출구로 갈수록 직장 항문으로 갈수록 직경이 좁아져요. 근데 거기를 통과하기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막혀서 힘든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변비가 있는 분들은 장의 점막이 아주 튼튼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거친 성분들이 점막에 뭔가 손상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안 나가다 보면 벽돌처럼 커지기도 해요. 점점 더 입구를 빠져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변비에서는 식이섬유,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변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보고된 결과를 보면은 놀라운 점이 변비 환자와 일반인 사이에 섬유질, 식이섬유 섭취량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식이섬유를 늘렸을 때 더 변보기가 힘들어지고 식이섬유를 줄였더니 출혈이나 복통이나 과도한 힘주기 같은 그런 변비와 관련된 불편한 증상이 해소가 됐다는 보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식이섬유를 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거친 식이섬유가 내 장을 좀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식이섬유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는 수용성 식이섬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 말 그대로 물에 녹기 때문에 부드럽게 또 물을 함유해서 변을 더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식이섬유 쪽으로 바꾸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 차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용성은 말 그대로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를 말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해서 변을 보고 났을 때 눈에 띄면 불용성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소화가 전혀 안 되고 그냥 나오는 게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예를 들어서 현미 같은 통곡물이나 껍질이나 씨앗 종류 또는 견과류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꿀이나 채소 반찬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그대로 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격자 구조나 그런 부피를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수분을 함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거칠고 딱딱한 데다가 이 장을 좀 지나가다 보니까 더 변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흰 밥을 끓이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대신에 죽이 되죠. 그것처럼 수분을 끌어들여서 함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다시마를 물에 담궈 보면은 물이 좀 있다가 젤리처럼 이제 끈적끈적해지는데 그것도 다시마 속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제 녹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적당한 양 안에서 드신다면 변에 수분을 좀 함유하고 덩어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변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식이섬유다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식품에 100% 수용성만 들어있지는 않아요. 미역 줄기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비가 심한 분들일수록 오히려 미역국을 끓였을 때 미역보다는 국물 위주로 드시라고 권해드리고요. 사실 한국인의 한식 식단에는 이미 식이섬유가 충분해요. 그래서 내가 변비라고 더 드시기보다는 내가 먹는 식단이 이런데 이 중에서 내가 거친 게 너무 많네? 그러면 좀 덜어내고 조금 더 부드러운 수용성 식이섬유로 바꾸시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미밥 대신에 흰밥으로 바꾸셔라. 미역국을 좀 국물 위주로 부드럽게 드셔라.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은 제거하고 한쪽만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죠. 변비는 하루에 한 번, 변비 환자들에게 하늘에서 한 번 골든타임을 내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 바로 아침 첫 식사를 했을 때 30분 이내에 화장실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대장이 강하게 자극을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싹 내보내요. 이때가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아침에 첫 식사를 하시고 30분 이내를 놓치지 말고 바로 화장실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화장실에 가서 10분 이내에 성공을 못했다. 그냥 접고 일어나셔야지 그 이상 앉아 있으시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바쁜 생활이더라도 변이가 있을 때 화장실에 가자. 왜냐하면 이걸 자꾸 무시하면은 장도 신호에 둔감해지고 나에게 신호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꼭 변이가 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뭔가를 씹고 넘기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은 아침 소금물 유행하잖아요. 그렇게 따뜻한 소금물 한 잔도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변보기 편한 자세는 쪼그려 앉는 자세예요.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그게 됐지만 지금같이 양변기 환경에서는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발 밑에 한 뼘 정도 받침대를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관절이 좀 접히면서 이 무릎과 상체가 가까워지죠. 이런 자세에서 변이 훨씬 더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장이 느린 변비든 장이 조여지는 변비든 다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줄 때 좀 따뜻한 기운이 전달이 되면서 긴장된 장도 이완이 되고 차가워서 잘 안 움직이는 장도 잘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중요하긴 합니다. 대장의 운동 방향대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기에 시계 방향이 맞는데 시작을 오른쪽 아랫배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온 뒤에 또 대장 모양이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또 가준 뒤에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면은 장의 운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노인성 변비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메뉴인데요. 따뜻한 흰밥에 버터 한 조각을 넣고 그다음 간장 한 스푼 넣어서 비벼서 드시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변비에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좋은 게 달걀 하나를 더 얹어서 드시면 좋겠죠. 노른자 포함해서. 그러면은 담즙 분비에 굉장히 효과적인 식단이 되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도움이 많이 돼요.
변비로 인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소변만 본다, 변은 계속 마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바닷물처럼 짠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염도가 있는 물이 훨씬 흡수도 잘 되고 장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간장차를 추천을 드려요. 따뜻한 물 200ml 정도에 조선간장 한 2티스푼 정도 타서 드시면 마실 때 맛도 좋고요. 마시고 나서 흡수도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이런 간장차를 하루에 한 잔에서 3잔 정도 드시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콩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엌에 항상 있는 매실청. 매실청을 따뜻한 물에 한두 큰술 타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보통 나이 들면 소화액 분비가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식초를 그냥 드시고 그러면 너무 자극이 심해요. 그래서 매실청을 따뜻한 물에 탄 매실차를 드시면 침, 소화액, 담즙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변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까지 알려진 변비 해결법은 사실 장을 좀 괴롭히는 방법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방법 대신에 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변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